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6월 11일,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이제 사전 투표도 좀 하고요. 바닷가도 좀 갔다 오고, 굉장히 경치가 좋더라고요. 주말마다 또 요즘 바닷가 가는 또 재미에,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저희 오전 시황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전의 제목은 뭐 하락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시황을 조금 적어 드렸고 좀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시장은 이제 불안했지만 아주 작게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나 유럽이나 아시아 등은 하락이 좀 컸다. 우리나라 역시도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다. 뭐 요거는 사실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단지 어떤 단순한 북핵 이슈로 해석되기에는 시장 구석구석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냥 어떤 코스피의 차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수 자체를 여기 써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지만 지난주에 어떤 기본적 분석 내용하고 함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보면은 헤드앤숄더의 어떤 패턴은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모두 다 잘 아실 거고 요 반전 패턴은 어떤 캔들 차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락 반전 패턴으로 이제 유명을 하죠. 만약에 이게 바닥에 있었다면 역 헤드앤숄더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 반전 패턴으로 하는데 이 고점 부근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하나의 어깨가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앤숄더는 가운데의 고점이 더 높아야지 이제 헤드앤숄더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면 이쪽에서 어깨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의 고점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머리가 하나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조금 더 낮아져서 이쪽에서 어깨가 나오고 보통 어깨가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 해가지고 그냥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깨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그냥 종목에서도 보자면은 이 어깨가 두 개 나올 때는 좀 하락이 깊어지거나 좀 강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깨가 두 개 정도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수가 당연히 이 헤드앤숄더를 이기고 어떤 어깨형의 이 저항대, 이 매물대를 좀 잘 뚫고 가주면은 요거는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냥 불안한 요소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왜 불안한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괜히 저희가 뭐 너무 하락을 조장해서 좀 불안감을 드리는 것 같아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주식은 그래도 대응의 영역이니까 좀 위험하지 않게 하나하나씩 좀 대응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머리 어깨 패턴,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이 코스피 일간 차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깨가 두 개고 이 어깨 두 개의 어떤 매물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코스피 2500포인트 정도를 잘 돌파하고 가져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때 이후부터 어깨 두 개를 돌파한 이후부터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 패턴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래는 이제 공매도 패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국인들과 이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 관련 기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장이 고점을 지나서 급락을 한 후에 한 5개월에서 7개월 가량 지난 이후 주가가요.
이 저희가 이제 이 빨간색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한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반등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마감한 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때 그때 이제 대량 공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과도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어떤 상승 동력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고 이렇게 반등이 네 번 정도 이제 시도를 했지만 네, 한 좀 실패해주는 실패로 마감을 했고요. 만약에 이쯤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떤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다면은 공매도 그때 이제 공매도를 좀 하게 되는 네, 그런 패턴이고요. 일단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아침부터 어떤 좀 희망이나 어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좀 하지 못하고 저희가 항상 너무 좀 하락을 좀 조장해서 좀 불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을 하지만 그래도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스피의 두 개의 어깨 요 2500포인트를 넘을 때까지는 안심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계좌에서 피해를 보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황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또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해 볼 이제 내용은 어떤 캔들과 이 기술적 분석의 전체 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캔들 패턴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캔들 패턴들을 잘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자가 이 번역했던 일본 문헌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 상황을 무시하는 행동은 손실과 매복 공격을 자초할 뿐이다. 일본의 캔들 패턴은 어떤 군사적인 이 단어들을 비유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무시하는 행동은 손실과 매복 공격.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독특한 어떤 투자 격언은 캔들 차트를 이용해서 거래하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손실과 어떤 갑작스러운 이 매복 공격의 어떤 쓴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캔들 차트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캔들 패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좀 건전하고 일괄된 어떤 네, 거래 전략과 이제 이 전술의 어떤 이 전술의 구사가 좀 필요하다,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저자는 캔들 패턴을 이용하는 일부 트레이더들이 좀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데요. 캔들 차트는 다른 거래 기법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그냥 분석 도구라는 것입니다. 분석 도구일 뿐이고 이런 점에서 저자는 이 기술적 분석, 이 캔들 차트는 어떤 팔레트에서 이제 사용하는 여러 색깔의 어떤 물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캔들 차트는 물감 중에서도 좀 중요한 물감 정도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자면은 이 공자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공자에게 누구를 전쟁에 데려가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신중한 태도로 난관에 맞서고 좀 전략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게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주식에 좀 대입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주식은 굉장히 전쟁과 비슷한 구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가 무능하면은 애꿎은 병사들만 죽어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우리 트레이더가 무능하게 되면은 애꿎은 돈, 소중한 돈만 그냥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트레이더, 그러니까 장수가 굉장히 유능해야 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
병사들을 잘 지켜나가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짜고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손실 제한 조치와 같은 어떤 전략적 이 원칙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거래 리스크와 보상적 측면 분석하기, 뭐 전체적인 추세와 개별 캔들 패턴의 관계, 뭐 거래 성사 후에 시장의 반응 모니터링하기 등등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네, 손실 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어떤 자신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판단되는 그 가격이 늘 있기는 마련입니다. 방어적 어떤 손실 제한 가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기술적 분석 기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분석 기법을 통해 얻어낸 매매 신호가 당연히 틀릴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 제한 조치를 활용을 함으로써 거래에 따른 위험을 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손실 제한 조치의 사용은요, 기술적 분석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좀 보도록 하면은 이 손실 제한 조치는요, 뭐 말이 좀 거창하지 손절매 잘하자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요. 자, 이쪽에서 이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요. 여기 후근형 캔들 패턴이 나옵니다. 후근형 캔들이 나타난 이후에 기존의 추세가 이제는 좀 어떤 횡보세 박스권으로 바뀌면서 1월 초에 시작된 상승 추세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후근형은 그 이후에 7일 동안의 어떤 요 라인을 좀 이 저항선 역할을 잘 해주었는데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쪽에서 상승창,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지속시켜주는 지속형 패턴이죠. 상승창이 형성이 되고 종가가 후근형의 고가보다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재상승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자신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뭐랄까요, 좀 희망적인 바람을 좀 갖게 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인간의 심리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후근형의 고가보다 높게 올라갔을 때 이 매도 포지션, 이때 만약에 매도를 이제 희망을 하고 매도에 베팅을 했던 이 매도 포지션을 이제 갖고 있는 일부의 투자자들은 이후에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는 금물이다라는 것이고 주가가 손실 제한 수준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후에 이 반전, 하락 반전을 기대하면서 시장에 머문다는 것은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해요. 구름에다 사다리 걸치고 올라가기 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예시처럼 이 후근형이 나왔다고 해서 꼭 하락으로 반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이렇게 조금씩 한다고 해서 희망으로 버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손실 제한 조치, 말 그대로 손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락 반전, 캔들 패턴만 믿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그냥 몸으로 다 떠안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손실 제한 조치를 꼭 설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듯이요. 주식은 희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 하루하루 대응을 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던 방향하고는 이 반대로 예상되는 반전 패턴들이 나올 때는 좀 희망을 품지 말자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요. 또한 어떤 하나하나의 종목 하나하나의 캔들 차트에 집중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치지도 말자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면은요,
의미 없는 희망이 생겨서 이 손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이제 알아주시고 이 인지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신다면은 정말 좋은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좀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이 항상 주식을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간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이런 내용을 한번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